그래도 자, 4회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할 거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날씨는 한번 볼게요. 날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날씨는 조금 한번 봐둘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환이라고 하면은 30년대 생명파 시인인데 그렇게 맨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몇 년대? 30년대 생명파 시인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에서 생명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1장. 생명파라는 건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가 있을까? 생명의 한계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는 시인 거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는 내가 품고 있는 그 회의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의 지식으로는 그 답을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하여 삶의 사랑과 증오, 삶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에 휘달릴 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내 감정에 휩쓸릴 때 그래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시에서 청유형, 명령형 나오면 뭐하고? 의지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뭐 할 건데요? 나의 본질을 찾으러 갈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구하러 갈 거예요.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어우 너무 뜨거워 극한에서 일체가 모래 속에 죽어서 없어지는 영원한 허무와 적막 속에서 극한에서 그곳에서는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뜨거운 모래의 끝 아라비아 상황에 대한 구체화를 해놓는데요. 구체화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주변이면 극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 내가 나를 몰아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렇지. 내가 나를 찾으러 갈 때는 혼자 가야지. 옷자락이 나고 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찾고 싶은 본질적인 자아. 그래서 나란 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본연한 자태, 나의 본질을 혹시라도 알지 못한다면 돌아올 거야? 아니야. 여기에 나의 본질을 찾으러 갔는데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찾지 못한다면 나는 어느 모래 언덕에 후회 없이 내 백골을 쪼이리라. 난 그냥 거기서 죽어. 이라고 치열하게 자기 본성에 대한 탐구의 의지. 그게 인간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더 대표적인 저기 누구냐 생명파 시인이라고 하는 생명파 시라고 하면 깃발이지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나무로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노스텔지아의 선수. 그 시가 왜 생명의 시야? 깃대에 매달려 있는 이 깃발이 인간인 거죠. 푸른 회원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꿈꾸는 존재예요. 하지만 깃대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묶여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인 거지. 이야기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의지 같은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문득 생각난 건데 공덕동에 가서 그 전집 있거든요. 저기 목동 근처에 이렇게 바구니 들고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전 이렇게 담으면은 튀겨주는 그런 시장이 있어. 거기 가서 전이랑 식혜 먹고 싶다. 보통은 막걸리 먹고 싶어하지. 전 죽을 수도 있거든. 며칠 전에 우리 부인한테 얘기했어. 나 평일날 하루 나 그냥 혼자서 캠핑 갔다 올 거야.
가가지고 도시락 사 먹고 그렇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교육생은 불행하다. 엄청 행복해요 정말.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해요. 1, 2, 3, 4번 다 질문 없어 5번까지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6번에서 10번까지는 뭐 확인할 거 있을까? 6번요. 10번요. 나머지 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해요. 이렇게 10번 보러 갈게요. 보기 얘는 읽어볼게요. 예술의 개념,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예술의 개념이 실제에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선 먼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신이 뭐냐라는 질문에 신은 최상의 본질이라고 하고 그러면 최상의 본질이 뭔데? 최상의 본질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질문이 계속돼서 이게 포인트네요.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된다. 무슨 말? 개념은 구체적,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해겔은 진실한 상태에 있는 신은 그 자체로서 구체자란 보편성을 지녔지만 주체성과 특수성을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자다. 해겔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진실한 신은 누구입니까? 진실한 신은 구체자, 구체적인 거죠. 구체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존재하는 주체성도 가지고 누군가와도 구별이 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리주와 신이지 이 신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앞에 지문하고 연결시키면 예술이에요. 또한 그는 어떤 것을 예술로 표현할 때에는 예술이라면 개념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실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말이 어렵지만 이거야. 자, 예술 봐야.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어? 뭘 만들어내고 싶어? 예, 뭘? 은 개념. 그게 구체적이에요. 그 무엇을 표현하는 조각일 수도 있고 회화일 수도 있고 그것도 구체적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과 수단, 내용과 표현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개념에 감각적인 실제가 상응하려면 실제도 구체적이에요. 온통 구체적이에요. 신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나를 이해하는 것. 가나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술, 주체적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지. 1번 가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 관계가 정립과 반정립은 뭔데요? 내가 주체야. 내가 내 스스로에 알기 위해서는 내가 분리가 돼서 이 객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분리 상태로 간 다음에 다시 그게 하나로 뭉쳐진 관계. 정, 반, 합. 이 단계에 와야 된다.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 관계가 변증법적 종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양자 간의 상호 관계가 주체와 그 주체에서 분리된 얘네 둘이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나눠놨대. 그런가? 아니야. 둘 다 주체성을 지니고 있고 둘 다 어때? 보편적이지. 둘 다 보편적. 어디가? 맞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특수성을 보편화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틀린 얘기지. 가의 즉자 존재, 내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서 얘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둘이 분리돼서 대립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새로운 내가 되는 즉자 대자 존재가 되는 과정은 정신이 구체자가 돼서 절대 정신이 성립되는 거다. 절대 정신이 성립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가의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어디?
즉자, 대자, 존재는 정신이 즉자, 대자가 존재가 되었을 때 절대 정신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어디가 있냐? 10번에 2번도 맞는 얘기지. 10번에 3번 보러 갈게요. 나에서 고대 2번 가에서 아이씨 뭐 하는겨? 10번에 3번 나에서 고대 그리스의 신상은 구체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적절하게 표현된 감각적 구체자로서의 사례로 신이란 이런 개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구체화된 거 맞지? 4번 나에서 상징적 예술 형식은 이중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요. 왜? 상징적 예술 형식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개념과 실제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 형태. 왜 부적합해? 개념과 실체가 합치를 추구하지만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보기로 본다면 상징적 예술 형식은 개념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도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번에 4번 둘 다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와 합치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죠. 10번에 5번 이념상은 개념의 구체성과 감각적 실제의 구체성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쁘지 않죠. 예술의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개념이 구체적 감각적 실제로 형상화될 때 예술이면 개념도 구체적, 실제도 구체적.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써놓는 거지. 5번 됐죠. 답은 1번. 됐을까요? 11번에서 14번. 아까도 그냥 수업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년에 통장에 돈이 조금은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거 자식이 막 나이 힘들어서 내가 죽기 내 생각해도 한 몇 년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자식들이 요즘 자주 찾아온다라고 해가지고 섣부르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재산 넘겨주고 그러면 안 돼. 세상을 너무 더럽게 보이면 11번에서 14번 뭐 확인할 거 있어요? 오케이. 15번에서 20번은요.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거 지문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허락해주면 내 지문 이거 설명 한번 해보려고. 세상 너무 즐거워. 제가 즐거워 세상은 아름답죠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 순간 되게 힘든 거예요. 말로 제가 최면 걸고 있는 거. 심심하지 않아. 프로이트 심리학에 의하면 가방이죠. 가방은 내가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저도 프로이트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온통 그런 걸 이제 성적인 걸로 해석하시는 내가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함부로 하는 나쁜 여자지. 못된 여자 연애할 때 굉장히 못됐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저 믿어요. 그래요? 네. 굽실굽실 거리지 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언제나 그렇게. 내가 최고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 지도는 지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인간의 생활 환경이 그냥 이 지문 설명하는 거는 이거 제가 이제 거의 저도 처음 풀 때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에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건데 그냥 그런 거 한번 보는 거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생활 환경이 지표면상의 여러 현상에 관한 지식을 시각기호로 표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인간 사회는 축척과 기호라는 지도적 표현을 통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 전달한다. 지도는 정보를 생산, 축적, 전달하는 수단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도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이다. 지도에 나타난 뭐라고 할까? 지도에 나타난 요 기본은 은행의 대체물이야. 은행이라는 공간의 대체물이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을 인간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지도는 일상 공간이 아니야. 옆에다가 이렇게 써버려. 이 부분을.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점의 시선에서 주변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지만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개별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공간으로 추상성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주변의 공간을 경험하지만 지도의 공간은 신체를 초월해서 전체를 보여준다. 추상성을 띠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단락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지도의 개념 끝. 할 말이 없어. 기술적 보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간다던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간다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간다던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눈높이에서 근방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국소적 공간이라고 한다.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냥 이 말이 나오면 여기에다 네모를 쳤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국소적 공간이라고 하면서 지도에 자꾸 공간 얘기 나왔는데 조금 구체화해서 나왔지. 그러면 얘하고 동급으로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요. 국소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리학자 투안에 따르면 인간은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공간적 패턴을 기억합니다. 움직이며 공간적 패턴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자신의 중심으로 신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하 좌우가 결정이 된다. 국소적 공간은 무엇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따라서 바뀝니다. 라는 것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얘 신체를 중심. 앞뒤 좌우가 바뀌어. 지구 중력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상하는 고정되어 있어. 그쵸?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도 상하는 고정되어 있어. 이쪽을 봐도 상하는 고정되어 있지. 그런데 좌우 전후는 신체가 서 있는 위치나 자세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신체에 따라서 좌우 전후는 변할 수가 있다. 국소적 공간은 그 특성상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전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내 위치에서 앞, 뒤점 여기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나? 이 자리에 그대로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나? 없죠. 에이, 업으면 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업으면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나랑 나한테 엎혀있는 애랑 보는 시각이 달라. 그러니까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러던 차에 두 번째 단락 국소적 공간 이야기 했는데 단락이 또 바뀌었다고. 그냥 느낌상 뭐뭐뭐 공간이 또 나올 것 같다. 안 나와도 상관없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전체의 공간은 전역적 공간. 그렇지. 전역적 공간은 지도적인 공간. 상공에서 지상을 조감할 때 펼쳐지는 모습을 전역적 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면 상공에서의 지상을 조감할 때는 전역적 공간, 요거는 전역적 공간이 아니란 얘기지. 높은 곳에서 특정 건물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 상태를 그린 조감도의 시점을 잠깐만, 뭐 큰일 날 뻔했네. 어디가? 상공에서 하늘에서 바라볼 때에는 전역적 공간이 맞지만 특정 건물에서의 올라간 건 전역적 공간의 시점이 아니다.
상공은 전역적 공간이 맞지만 특정 건물에 초점을 맞춘 건 안 된다. 지도는 지표상 특정한 한 점의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을 그대로 투영하여 평면에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의 전역적 공간은 특정 건물에서 바라본 거 아니다. 특정한 한 점에서 바라본 거 아니다.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지도라는 평면 위에 편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지도의 평면 위에 있다. 지도상 임의의 한 점이 그 점의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지도는 무수한 임의의 한 점의 위에서 바라본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지도에 이렇게 생긴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나타낸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교회 수직으로 공중에서 내려다본 점이 아니라고. 이거 전체의 어디 높은 점에서 여기를 바라본 거지. 이 점이 여기에서 수직인 어딘가. 여기는 여기에서 수직 위로 어딘가. 그게 아니다.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전역적 공간으로서의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국소적 공간을 보는 시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지도의 시점은 보편적이고 동일한 지도는 누구에게든 같은 공간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신체의 방향이 달라도 똑같은 지도를 보면 똑같은 공간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달라졌나? 오케이.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그렇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왜? 국소적 공간은 한 달러밖에 먹지 않았는데 전역적 공간은 지금 벌써 2달러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도 국소적 공간과 비교한 전역적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전역적 공간과 비교한 국소적 특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힘줘야 될지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그러면 대충 정리해 볼까요? 방금 읽은 요 세 번째 단락은 전역적 공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네 번째 단락은 전역적 공간의 무엇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가 봐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단락이 하나 더 있으면 전역적 공간의 무슨 성 혹은 뭐 특징 중에 한 단락 더 먹으려나? 그렇게 생각은 또 하고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동서남북이 기준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과 달리 개별 신체의 위치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의 방향을 일컬을 때 주택 거실 창문에 따라 남향, 동향이라고 일컫는 것은 전형적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된 거다. 남향, 동향이라는 말은 전형적 공간에 포함되는 거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죠? 저게 남향이거든요. 저한테도 저건 남향이에요. 이쪽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저건 남향이지. 나아가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 전형적 공간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상으로 인식이 된다. 전형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현재 조우한 만난 환경이 낯설거나 그곳에 알지 못하는 타자에게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특히 국소적 겉모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합한 전체로서 환경 보호할 때 그 환경 아니에요. 전역적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너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어. 그 길치들 특징 있죠? 너 어디야? 모르겠어.
앞에 뭐가 보여? 나무가 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앞에 큰 백화점이 있어. 그런데도 굳이 옆에 있는 구두 수선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됐고. 자, 네이버 지도 켜. 오케이? 너 위치 어디야?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길 잘 설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요? 자, 그 건물을 왼쪽에 두고 두 블럭 건너.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 그 다음, 이게 여섯 번째였냐, 다섯 번째였냐. 몰라. 지도적 표현은 추측을 통해 인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경험할 수 없는 전형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도적 표현은 추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도에 표현된 전형적 공간의 모습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지금 현 위치 찍으면 여기 이 건물이 뜨겠죠? 어떻게 떠요? 여기가 북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건물이 이렇게 떠 있고 도로 있고 여기 미디어 라이브러리 있고 레이크타운이 있고 도로 있고 여기 무슨 웨딩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뜨겠죠?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내가 지금 지도로 보는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어? 없지. 실제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공간적 경험에 하는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상은 이 지도로 보는 건 공간에 대한 어떤 상보다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 세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 내 경험을 보충해준다. 그게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 인간은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만을 통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인간은 전형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의 상을 종합하여 공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지도적 표현에 대해서 전형과 국소를 종합하면 공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죠. 공간 경험은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인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한 환경으로서의 사회 역시 국소와 전역으로 이중의 현상 방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 너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인식해 봐라. 네,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공간을 제대로 이해했군. 자, 인간, 네가 속해 있는 사회를 한번 인식해 봐라. 라고 하면 사회 역시도 국소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전역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대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범주를 넘어선 실제로서의 사회라는 전형은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으로 그냥 축소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 사회는 전역적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언어나 도상적 이미지를 통해 가시화될 수가 있고 이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사회가 가시화될 때 자신의 시점을 넘어 총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개별 인간의 국소적 경험을 넘어선 사회의 전역적 상은 타자와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전역적인 공간은 타자와 공유될 수 있는 거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린 것이다.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와 타자에 대한 온전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때 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 왜 해요? 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할 수 있으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사회도 마찬가지. 너의 시선만으로 보는 사회는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 사회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열려있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보입니다. 됐을까? 15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국소적 공간은 인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달라진다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앞뒤 좌우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국소적 공간 바뀌고 있죠. 1번 맞는 게. 2번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평면에 존재할 수, 평면에 편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조감도의 시점과는 다를 수가 있다. 나쁘지 않죠? 3번 전역적 공간의 상을 통해 복수의 불특정 타자들은 동일한 공간상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똑같은 지도면 똑같은 공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4번 축척과 기구로 표현된 지도의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 동일한 게 아니다. 그렇죠. 4번, 5번 지도의 임의상의 한 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상을 적분한 것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상을 이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임의의 한 점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상을 적분한 것. 이거 무슨 상인데요? 전역적 공간이죠. 근데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국소적 공간 아닌가? 전역적 공간은 국소적 공간의 상을 이룬다. 완전 반대되는 말이지. 그래서 5번 틀렸다는 거죠. 16번 보러 갈게요. 글쓰기 방식을 부여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답은 3번. 주요 소재 뭔데요? 지도? 지도의 변화가 좀 지도가 포괄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 순차적으로 드러내려면 옛날의 지도에는 요것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표현, 그 다음에 이만큼 표현했어요. 어쩔 수 없이 통시적 관점에서 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답은 3번. 사실 저는 이 문제도 독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화장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17번 문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문은 보셨을 테니까 위에 지문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만나기로 했어. 어디에 있어? 내 옆에 백화점에 있어. 을은 최소한 길치는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거 얘기해봐. 제일 큰 동물 얘기하지. 직진해. 조금 걷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네. 라고 했더니 어떻게 지금 을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직진하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를 갔어. 그랬는데 갑이 얘기를 하자. 그거 아니야. 다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너 다시 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17번에 1번. 국소적 방향, 공간의 방향성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어휘일지라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지시를 정정했다. 그렇죠. 갑은 을이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을은 실제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직진, 이렇게 가도 직진인데 갑은 이렇게 직진해라.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1번 괜찮아. 자, 이제 멈춰서 그대로 여기 서 있어. 그래서 이제 백화점 여기에 서 있어요. 을이. 그러니까 갑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공원이 있을 텐데 어디가 있냐? 왼쪽에 공원이 있을 텐데 네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야 옳은 방향이야. 라면서 어떻게 공원이 왼쪽에 있는데 아파트가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을은 이쪽을 보게 만드는 이쪽을 보게 만들어서 2번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상대적이다. 그렇죠? 갑은 을의 기준으로 을을 기준으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을 입장에서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보내준 약도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라면서 이 약도를 보내주는 순간 이 갑과 을은 둘 다 어떻게 전역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약도를 보내주는 순간. 디귿 어디가 있냐?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이 병원이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이 병원이야. 그렇죠? 이거 혹시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서 12시 방향, 6시 방향. 네, 이거 11시 방향이잖아. 얘한테는 정면이 12시니까 이렇게 11시 방향. 자, 3번. 갑은 을이 국소적 공간의 겉모습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에 앞서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 3번 괜찮은가? 아니죠. 왜요? 얘가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11시 방향이니까 이 11시, 이 지도 자체는 전역적 공간이 맞는데 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11시 방향이니까 이 11시 방향은 누구 기준으로? 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수적 공간인 거지. 그래서 3번 틀리죠. 4번. 을은 전역적 공간, 리을 볼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곳이 동쪽이구나. 동쪽은 어느 누가 봐도 동쪽이 동쪽이야. 그러니까 전역적 공간이죠.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과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겹쳐놓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 적절한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5번 미음. 약국에 다다라서 북쪽으로 꺾으면 되지. 북쪽이라는 말도 전역적 공간이지. 누가 봐도 북쪽은 북쪽 변하지 않으니까요. 을은 자신이 진행할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활용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3번. 13번. 가와 같이 표현한 이유. 가. 역설적이겠고요. 너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거를 통해서 오히려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답은 1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상을 기반으로 더 안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답은 1번. 19번 볼까요? A의 사례. A의 사례는 뭐예요? 어디가 있냐? A의 사례. 여기 여기 내가 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는 사회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인식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답은 1번. 문중의 족보에서 전체 가족의 그 계보를 족보라는 건 뭐 해놓은 거야? 도식화해 놓은 거지. 지도처럼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경험.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1번. 네. 혹시 틀렸던 친구 몇 번 했었을까? 5번. 해외에서 식당 찾기 위해 간단한 음식 모양을 그려서 그 나라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들. A의 사례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국소를 넘어서 전역적으로 경험한 전역적인 범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들. 이 그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를 통해서. 아,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구멍이 답 나온 것 같아요.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답은 5번이고요. 뭐 굳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 C2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냐? 2는 부가예요. 부가. 뭔가 덧붙이는 거. 어떤 사물의 특징지어 드러나게 한다는 부이지. 부가는 추가로 덧붙이는 이런 뜻이에요. 답은 5. 다음 페이지 21에서 24번 송순의 면항정갈 괜찮아요? 아, 네. 저는 면항정 실제로 한번 가봤었는데 가면 그냥 저도 우연히 갔어요. 담양에 떡갈비 먹으러 갔다가 진짜 되게 하찮게 있어 면항정이라. 그냥 진짜 작정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모를 만큼. 근데 또 지도에는 면항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비에. 진짜 폭이 요 정도 되는 이런 산길을 조금 올라가 산길도 아니고 언덕이야. 언덕에 올라가면 진짜 어마하게 큰 돌에 면항정과 전문이 새겨져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기역에 있는 너러 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혀놔서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나고 날개를 뻗어놓은 듯 해가지고 굉장히 초라하고 관리 안 되는 듯한 정자 하나 있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보면 진짜 그냥 입구에 한 요만한 돌에 면왕정이라고 써있고 또 새길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고 엄청 큰 돌에 면왕정과 전문이 다 새겨져 있어요. 진짜 이 말로. 그래서 딱히 가보실 일은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30번요. 이게 25에서 30, 31에서 34번까지 확인하도록 하는데 아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쉬고 있나? 오케이.